황현입니다. 불편한 정치판에 던지는 불편 부당한 질문, 황현의 불편한 여의도 3월 26일 화요일에 문을 엽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코너명 여의도 산지 직송이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찬호 위원, 중앙일보 심세롬 여당 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산지에서 올라온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오늘 키워드는 정부 여당 다주택자입니다. 네. 이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청와대와 이 정부 국회의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공개했죠. 네, 이제 매년 이 시기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예금, 주식 여러 재산 항목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부동산에 특별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요즘 부동산 엄청 핫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현 정부가 지난해 이제 10.15 대책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쓰고 있고, 게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에 X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제 과정에서 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 내각에 지시했다고 직접 밝힌 직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정청의 주요 인사들이 누가 어디에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당연히 관심이 쏠렸는데요. 우선 이 청와대를 살펴보면은 이번에 재산 공개 대상이던 참모진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 1명이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 숫자로는 48명 중에 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참모가 12명이었는데요. 네. 이건 이제 본인 소유나 배우자 소유, 그걸 합해서 추계한 한 결과입니다. 세대죠. 예. 예, 그러니까 남편 명의 집, 뭐 부인 명의 집, 내 집 아니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게 추계한 결과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걸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재산 공개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부 공동 명의의 경기 성남 대장동의 더샵 판교 포레스트 11단지 아파트, 이제 공시지가 7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와 이제 배우자 소유의 청주 아파트 1억 4천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이 신고가 된 이 아파트 목록이 다주택 목록이 지난해 9월에 처음 재산 공개 때랑 변동은 없었습니다. 근데 네네네. 그 첫 재산 공개 때를 보니까 당시 남편 명의의 청주 아파트는 모친이 거주하고 계신다라는 사유를 밝혔고요. 이 대장동 아파트는 주택 청약으로 매입한 부부 공동 소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뭐 물론 명의로 된 주택은 당연히 등기가 나온 집들이 있고, 뭐 주택 지분을 소유한다거나, 뭐 상가 주택, 다주택, 그렇죠. 뭐 그다음에 단독 주택, 네. 뭐 전원주택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이제 주택수를 고려한 거죠. 예, 장동혁 그렇죠. 대표는 그 6채라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6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집이 실제 6채가 있다고 민주당이 많이 공세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6채 중에 또 한 채는 모친이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은 이제 김현지 실장도 이제 남편의 모친이 거주하신다고 하는 주택까지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면 다주택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네네. 예, 그리고 이 주택이 아니라 사실 주택과 상가가 합쳐진 이 주상복합이라는 복합 건물이 있는데, 이게 주택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때에 따라서는. 네. 그래서 이 주상복합이라는 복합 건물과 주택을 또 소유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동시에 소유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3명이 더 나왔어요. 이게 실제 주택이라면은 이제 48명 중에 15명이 다주택자로 그 세 분류할 분 수 이름이 나옵니까? 있는 네. 셈이죠. 예, 네. 3명은 나오는데 이 15명 중에 근데 선배 그보다 서울의 주택을 다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은 이 정치인들은 사실 지방을 기준으로 활동하는 지역구가 있는 경우가 지역구가 있죠. 많으니까 예. 뭐 지역구에 한 채, 서울에 한 채 이렇게 갖는 경우는 많은데, 이 서울에 청와대 참모 중에 서울에 2채 이상 가진 사람을 찾아보니까 이 봉욱민정수석, 네. 김상호 김상호. 춘추관장, 오현주 국가안보실 오현주. 3차장,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최송화 해외언론비서관까지 5명이 네. 서울에 2채 이상 다주택을 정말 보유하고 대단하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지난해 말 기준 등록이기 때문에 석 달 사이에 문진영 수석을 비롯한 여러 명은 집을 매각했거나 또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힌 그렇다면서요. 상태입니다. 네네네. 이제 일례로 보면은 이 그제 24일에 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시세보다 수천만 원 가량 낮은 가격에 이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던 용인 기흥구의 아파트를 팔았다라고 청와대 측에서 확인을 했어요. 네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입안 과정에, 정책 입안 과정에 다주택자 배제하겠다고 X에 올린 이틀 뒤에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이 집을 내놓기는 지난해 11월에 내놨다고 밝혔거든요. 네. 계약 체결이 사실 언제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이 다주택자 정책 입안 배제 메시지
직후에 요 사실을 밝힌 셈이죠. 강유준 대변인 같은 경우 약간 각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실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강남의 모 아파트에. 근데 이제 용의를 처분하면 강남의 모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가고 있는 또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들이 야, 딴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입 아니냐, 대통령의 분신 아니냐 이런 사람도 지금 딴 건 몰라도 강남만큼은 죽어라고 갖고 있는데 아니 우리도 그럼 당연히 갖고 있어야지. 대통령이 뭐 지금 막윤이 뭐니 아무리 그래도 아 나는 차라리 막이라고 불릴지언정 보니까 대통령의 입도 강남을 그렇게 선호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느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는 너무 예민하고 민감해서 근데 특히 저는 좀 특히 좀 조심해야 돼서. 아, 예. 네, 그렇죠. 뭐 절대 예, 팔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절대 팔지 않는 사람들이 좀 지금 마셔야겠네요. 청와대 예. 우리 신반장님 절대 팔지 않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아, 네, 근데 이분 이제 말 좀 덜 시킬게요. 네. 이 강유정 넘어가시죠. 대변인 같은 네. 경우는 네네네. 예, 이제 실제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매도하지 않고 그렇죠. 부모님이 거주하는 강남가 용인에 두 채가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 강남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는 맞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제 좀 부러워가지고 찾아봤어요. 제 네네. 공개 자료 보고 이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 유명한 112.93제곱미터 아파트죠. 예, 네. 주택 신고했는데요. 이 재산 등록은 이 공급 면적이 아닌 전용 전용 면적 면적이요. 기준으로 네. 신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2.93제곱미터 주택의 공급 면적은 사실 150.26제곱미터고요. 한 50평 정도 되는 거죠. 예, 동네 부동산에서는 45평 D타입으로 불리는 집입니다. 네. 이 아크로 리버파크에 저나 뭐 제 친구들도 굉장히 살고 싶어했기 때문에 아, 이게 누구나 살고 싶죠, 예. 사실. 누구나 살고 싶죠. 예, 당연하죠. 예, 이 3천 네. 세대 최고급 대단지로 사실 분양 때부터 아리팍으로 불리면서 유명세를 치렀죠. 이제 45평 D 타입이 보니까 그 103동, 109동, 114동 1호 라인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103동 1호 라인은 그 동네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한강뷰 한강뷰. 라인이거든요. 한강뷰. 예, 그래서 야. 이 강 대변인이 뭐 해당 타입이 있는 세 개 동 중에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는 사실 개인 정보기 때문에 재산 공개에는 동호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네. 어느 단지인지까지만 나오는데 이 면적은 전용 면적을 넣고 등록하고 가격은 실거래가를 등록하지 않고 이제 공시지가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등록을 네. 하거든요. 이 그 이제 재산 공개 그 내역서에 나오는 가격이 지난해 국회의원 신분 때 재산 등록했을 때는 공시지가가 35억 7천만 원이었어요. 아 35억 5,700만 원이었어요. 네네. 근데 1년 새 이번 등록에는 이게 43억 1천만 원으로 관보에 공시지가 많이 공개된 공시지가 기준으로 1년 새 7억 4,400만 원 가량이 상승된 것으로 네. 기재가 돼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가 굉장히 유명했던 게 저는 사실 본업은 투자자란 말이죠. 그렇죠. 래서 이런 네. 지역을 좀 잘 보고 있는데 예. 평당 2억을 처음 돌파한 아파트가 이 아파트예요. 아 2억을 예, 그 재건축 아파트고 왜 굉장히 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 고위공직자가 2억 원이라는 분도 있었는데 뭐 또 그거 쓸데없는 관계는 얘기죠. 그 관계는 없겠죠.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이거 잘 봐야 될 게 공시지가가 있고 사실 공시지가는 좀 원래 실거래가보다는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거래가가 엄청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실거래가 뭐그 부동산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얼마입니까? 예, 실거래가. 이게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제 43억 1천만 원으로 공시지가가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강남이나 마용성 이런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는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당연히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죠. 예. 현재 이 아리팍 45평형 D 타입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매가가 정확히 80억 원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찍힌 거예요? 예,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매물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8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시지가의 거의 2배 내지 한 80% 이상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게? 저도 네. 사실은 무주택자로 전세 살고 있어서 네. 전세가도 봤는데 전세가가 28억 원이더라고요. 네, 거래가, 그럼 매매가 이분이 처음 살 80억 원. 때하고 비교하면 시세 차익이 좀 얼마를 버신 건가요? 그거 알 수 있을까? 저희가 그건 양심적으로. 등기를 떼봐야 네, 되는데 그거까지 거기까지 아니, 아직 근데 취재하지 은근히 궁금할 것 같아요. 실현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네. 사실 그 부동산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공격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집 하나 사놓고 앉아서 저렇게 뭐 저 시간만 흐르면 엄청나게 떼돈을 버는 이게 정당하냐? 그래서 투기다. 똘똘한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주택도 투기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 민주당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궁금한 거예요. 대통령의 입이란 분이 지금 공시지가 그리고 실시가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는데 저 바로 민주당 그 스탠다드에 볼 때 저게 지금 똘똘한 한 채라도
저게 투기성이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네네. 어쨌든 뭐 집값을 잡는 게 맞죠. 방향성은 맞다라고 맞습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당정이 항상 계속해서 이제 주식 시장이 좋고 부동산은 이제 완만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때와의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라는 메시지가 사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청와대나 민주당의 다주택자 현황이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또 것 다른 같고요. 분들도 다주택이신 분들이 계시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확히 이제 그 관보에 기재된 정보랑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뭐 청와대 다주택자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네. 이 청와대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다주택 현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국무위원 즉 장관같이 이렇게 그 정부로 입각한 공직자를 제외하고 나서 민주당 소속 의원 153명이 이번에 새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그중에 다주택자가 전년 대비 1명 증가한 2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커녕 늘었네요. 근데 이제 사실 153명 중에 22명이다 하면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닙니다만 이 살펴보면은 지난해 다주택자로 신고했던 의원이 21명이었습니다. 그중에 3명, 이 안태준, 염태영, 황정화 의원 이 세 의원은 주택 일부를 처분해서 1주택자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문진석 의원과 이건태 의원, 이모선 의원, 김용민 의원 이렇게 4명의 다주택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중에 저희가 자세히 내역을 살펴보니까 문진석, 이건태, 이모선 이 3명의 의원들은 뭐 이제 중간에 이제 가족께서 누가 돌아가시거나 가족 관계가 변경이 될 증여받은 수가 거죠. 있잖아요. 예, 네. 상속이 되거나 일부 네. 상속, 지분 상속이 되거나 또 네. 명의 변경 같은 것으로 다주택자가 된 케이스로 나타났고요. 이 신규 매입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례가 이 민주당 법사위 간사로 맹활약을 펼치신 김용민 의원님이 유일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 서대문구에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9억 원대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지역구인 이 경기 남양주시에 아파트 7억 9,500만 원짜리 이게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 아파트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구의 아파트를 구매했군요. 그렇죠. 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과 지역구에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경우가 우리 됐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스탠드에 따르면 저런 경우는 지역구 아파트를 사면서 서울 아파트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볼 수도 그게 있겠죠. 정답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지역구니까 샀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매입했다. 이런 것만 강조하는 거죠. 정말 문제의 본질을 피하면서 이 본인을 변명하는데 정말 기술자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단독주택 거래가 잘 안 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저희 예. 김용민 의원한테 취재해 보니까 이 지역구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내가 집을 팔아야 되니까 퇴거하라고 요구해서 부득이하게 집을 샀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단독주택은 오래전 매물로 내놓지만 팔리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 무엇이 팔리고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희가 거기까지 취재하기 어려운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의 설명을 수용하는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보면 그 주택이라는 게 각자만의 또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상황에 그겁니다. 처해 있는 것도 네. 있고 뭐 해외로 뭐 잠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나갈 수도 있고 직장 때문에 나갈 수도 있고 뭐 부모님 때문에 잠깐 이제 떨어져 있고 뭐 그런 경우도 네. 있거든요. 굉장히 다주택에 관대하게 말씀을 아니요, 하시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반대한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참 고려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저는 근데 이 주택, 이 부동산 그럼요. 문제라는 게 진짜 어려운 문제다라고. 저는 당연히 얘기를 하는 진행자가 겁니다. 관대하다기보다 민주당 의원이나 지금 청와대 무슨 우리 정권 사람들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일률적으로 다주택자 무조건 이거 문제 있고 빨리 집 팔아라. 그냥 어떤 사족이 없어요. 그냥 다주택자 문제 있어 팔아. 근데 정작 이 민주당이나 정권 사람들이 이제 다주택자 아니하면은 그때부터 각자 사연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연 그분들만 있을까요? 그렇죠. 일반 국민 다주택자 대부분 그런 거 많아요. 상속도 있고 잠시 또 어떤 그 직장 문제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이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본인들은 그런 사정을 다 우리 국민이 이해해 줘야 되고 일반 국민은 그런 사정이고 뭐가 설명할 틈도 없이 무조건 다주택자 지금 빨리 처분하세요. 안 그러면 내가 뭐 다주택자 욕하는 거 아닙니다. 대신 세금 엄청 맞을 거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정말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의 정책을 일단 강력하게 이렇게 나온 게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력한 의지이고 처음에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이 좀 정말 안정화를 찾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에 대한 저희가 이렇게 취재를 하지만 집계해 보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다주택자 비중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많습니까? 예. 저는 전제가 다만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인간의 그 전제가 욕망을 있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네. 민주당도 인간의 욕망을
갖고 한 분들인데 맞습니다. 본인들의 욕망은 욕망대로 실현하면서 다른 국민의 욕망 실현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눈을 부릅더니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유시민 작가께서 뭐 이익과 같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도 그리시고 ABC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을 또 비판해서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 중 39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강남 3구라고 하죠. 강남 서초 송파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이 민주당은 14명이고 국민의힘이 32명이었습니다. 네, 이게 어쩌면은 사실 이 안 팔고 버티고 싶은 마음이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의힘 의원들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또 당적 인사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취재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는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계속 정책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저희 불편한 여의도에서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사족을 하겠습니다. 붙이면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그래서 솔선수범하신다는 아마 모양새로 집을 내놨다 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현재까지 완전히 팔렸다는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 되고 가지 있습니까?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네. 아직 저희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왈가왈부할 만한 그렇죠. 문제는 아닌 것 예. 같고요. 네.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상황을 예, 살펴봐야 꼭 되는데. 상황을 파악해서 다음번에 전달해 예, 주십시오. 근데 매도가 팔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요. 누구나 다 팔겠다는 의지까지는 누구나 네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매도가 완료가 네. 되지는 아직 않은 그러니까요. 것으로. 네. 매도가 완료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니까. 노력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네. 완벽하게 네. 정리가 되니 네. 그때 한번 이야기해 네, 보시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예. 강찬호 의원께서 또 대구 쪽이 요즘 핫하잖아요. 그렇죠. 대구 쪽 그 대구시장 네. 컷오프 관련해서 뭐 취재된 게 있으세요? 지금 보니까 이제 네. 김부겸 이분이 사실상 1위로 올라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지난번에 주호영 의원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네. 컷오프한 그 후폭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주호영 의원 쪽 동향을 취재해 보니까 오늘 가처분을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법원에 내고 법적 투쟁을 시작하였고요. 가처분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만약에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예.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지금 보고 탈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용이 되면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정선에 다시 주호영 의원을 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아, 거니까. 근데 주호영 의원은 그렇게 모험을 할까요? 이제 주호영 의원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요. 예, 예. 지금 6선인데 국회에 지금 7선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요. 그럼 다음 공수는 없다라고 없어요.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6선에서 대개 이제 정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너무 입장에서 마감하다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건 예, 예. 주호영 의원은 마감할 생각이 없어요. 어. 본인은 좀 더 국가와 지역을 위해 근무할 아니, 기여할 그렇겠죠. 생각으로 예, 예. 대구시장에 나름 이제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경선 기회 맞춰 이렇게 박탈하는 것은 그것은 불공평하고 장동혁 대표의 사심이 들어간 것이다. 해서 이제 저항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결국은 법적인 판단까지 받는 것인데 네. 법적인 판단을 받았는데 이것이 만약 기각을 당했다 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제는 불쌍하다. 본인이 최선을 다해봤지만 네. 이 당의 부당한 조치를 바로잡을 수 없기에 결국 나는 대구 시민의 뜻을 직접 묻는 무소속 출마를 함으로써 나중에 당에 돌아오겠다 이런 이제 이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식화된 겁니까? 거의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 네. 마음이 있으신 거는 사실 맞아요. 그 대구 컷오프 소식 전해진 날 저희가 야근했는데 네네네. 사실 그 막 그 소식 전해지자마자는 좀 이제 사람이 감정에 많이 그쵸, 예, 그쵸. 해서 무소속 출마 얘기가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 먼저 법적 절차를 그렇죠. 밟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 했는데 이 조영 부의장 국회 부의장이신데 조영 부의장 입장에서는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예, 근데 맞아요. 다만 네. 그렇게 되면은 삼자 구도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 너무 땡큐인 거죠. 아, 땡큐죠. 특히나 예. 그런데 여기서 약간 반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 또 무슨 뭐 어떤 주호영 반전입니까? 의원이 만약에 예. 네.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본인의 지역구 수성갑이 비게 되는데 그럼 이 거기에- 경우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주한 브라더스, 음. 이 반당권파, 화이트 브라더스. 반장동혁파, 화이트 브라더스 흰잠바 예. 입고 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대구시장, 한 사람은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로 뛰면서 한마디로 보수 재건을 외치고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이 아니라 보수 재건 새롭게 이제 재건되는 그런 국민의힘을 향해서 우리를 찍어달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후보 단일화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이거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지금 네. 최은석 의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건 어디까지는 아직 전략 차원입니다. 만약에 한동훈 바람 또 주호영 바람이 예상외로 크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와 주호영 후보 셋이 3파전일 때 김부겸 후보 말고 나머지 둘을 합산할 경우 김부겸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단일화 요구가 당연히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런 걸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김부겸 후보가 앞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 뭐 민주당 지지층이 확 늘어서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투표장 안 나갈란다. 홧김에 이번에 김부겸 찍어버리자. 무투표, 역투표거든요. 네네네. 이 무투표, 역투표를 돌리면 돼요. 그 무투표, 역투표를 돌리는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중도 보수 내지 개혁 보수 성향의 이
주호영, 한동훈 화이트 이 브라더스. 커플이 들어온다면 이분들이 이번에 투표해볼까 커플이 이렇게 갖고 되니까 싶어요. 뭐 이거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네네네. 제가 아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니, 근데 한동훈 뭐 전 이런 대표의 것입니다. 경우는 사실 부산복합 출마 가능성도 지금 적지 높죠. 않게 거론되고 있고 네. 그랬는데 바로 요거 때문에 다시 지금 대구 회기설이 이선입니까? 네, 결정되지는 급변심하고 않은 있다. 상황인 아니 근데 것으로. 그것만 네. 마지막에 여쭤볼게요. 컷오프 가능성 있어요? 아니 뭐가? 컷오프는 아니다. 그 가처분 신청 네.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아, 그래요?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전에 한 번 정도 받아들여진 적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 근데 이게 공천이잖아요. 이게 아까 그 한동훈 징계 예를 들어 김종혁 징계라든가 네. 배현진 징계와는 좀 달리 다른 얘기죠. 공천이란 건 정당의 가장 고유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법원이 관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한 게 있는데 그래도 이건 지지율 1위, 2위를 노골적으로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과연 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까?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제가 어제 주호영 의원하고 잠시 통화했는데 진짜 재밌습니까? 판사 예?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냐뇨? 아, 진짜 재밌는 얘기를 얘기라고 못하고 하는 했잖아요. 것도 못하고 있는 게 하시면 많은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거 물어봤어요. 예. 기각 가능성 높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네네네네. 내가 판사 출신인데 아, 내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다 보고 했겠나? 한다? 네, 뭐 이렇습니다. 그건 아, 물론 네, 판사 이게 출신이다. 정치적인 어떤 그럴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저 예, 예.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입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따지면. 두 판사의 예. 법정 대결. 오, 네. 판사의 법정 대결. TK 목장의 결투. TK 묵장의 판사의 대결. 그렇죠. 네.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가처분 네. 진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부 게스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서. 아 모셔야죠, 모셔야죠. 네. 또 제가 모셔야죠. 좋아하는 분 네, 모셨는데 빨리 그렇습니다. 모셔야죠. 제가 모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섭외하려고 고생 그럼요. 많으셨습니다. 김철원 반장의 섭외력이 대단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의도 바닥의 따끈따끈한 소식들 네. 산지 직송으로 아니,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버스 타고 오셨다네요. 아, 네. 2부에서는 네, 왜냐면 요새 그 호르무즈 전쟁으로 아니, 빨리 모셔야 된다면서 이렇게 말들이 아니 많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거 중요해요. 아니 네. 그렇죠. 이거는 네, 정부 네. 지금 교통난을 직접 이재명 대통령께서 체험하고. 네. 예. 네. 그- 제 박주민 의원은 이런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아니 이름부터가 주민, 그 주민의 지금 근데 민생을 정말 차를 안 타고 체험한다. 오셨나요? 아주 빨리 모시면 네, 안 그래.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예, 어제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사전 광고가 많아요. 자, 네, 민주당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본경선에 진출하신 네, 박주민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네, 예비 박수로 후보 맞이하겠습니다. 만나보도록 박수로 하겠습니다. 맞이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네.